상황이 어렵죠.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 공간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하게 경제가 어렵고 있는 상황에 특히나 한국에서 일자리가 녹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뭘 하든지 간에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국제경제 분야, 즉 개도국에서의 각종 사업이라든가 개도국의 이거로 대치하고 발전을 견인하는 여러 가지 분야에 종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축복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그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노하우, 지식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본인이 포지셔닝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잘 커리어를 개척할 것인가에 대한 그 멘토링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사회에서 적절하게 그런 멘토링이 제공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담론, 우리나라의 원조가 GNI 대비 0.7%니 SDG가 뭐니 이런 거 다 적혀놓고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야 되며 그 다음에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이 길로 들어설 때 과연 어떻게 포지셔닝하고 경력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나누고자 이런 행사를 기획했고요. 앞으로 반응이 좋으면 계속 시리즈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 개발협력 생태계와 개인 역량 개발이라는 주제 제가 좀 매크로하게 전반적인 이 업계 분위기, 그 다음에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가, 어떤 퀄리피케이션을 갖춰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일단 이슈를 제가 두 가지를 던지겠는데요. 이게 뭐 같으세요? 문자로 보면은 어디 저쪽 나라 같죠? 아랍이나 서남아권. 이게 서남아시아에 있는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의 공무원들이 쓰는 기한 문서. 여러분 기한 문서가 뭔지 아시죠? 행정 단위에서 쓰는 우리가 이제 뭘 하려면 뭐든지 문서로 움직이고 타이핑이나 컴퓨터로 작성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장님, 부장님, 이사님 해가지고 이제 결제를 쫙 올리는 거죠.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이 결제를 전자결제로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전자결제 시스템을 우리나라에다 도움을 주었어요. 그래서 전자결제 시스템을 하면은 이런 게 이제 이런 거 다 없애고 하지 말고 우리가 늘상 하듯이 휴대폰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PC에서도 하고 그래서 뭔가 띡 올라오면 우리가 딱 스크린에서 보고 그냥 결제를 띡띡 누르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보류하고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산상에서 이제 모든 게 이루어지고 페이퍼도 없애고 환경도 우리가 좀 보존하고 그다음에 빨리 효율적으로 이제 하자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쓰고 있는 전자결제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니까 maybe we like it. 그래서 it's very nice. 우리가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이 끝나고 2년이 지나서 제가 평가를 하러 가보니까 컴퓨터에 로그 기록이 5회가 있는 쉽게 말하면 안 쓴다는 얘기죠. 네. 왜 안 쓸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원래 결제하는 시스템이 이런 거예요. 부장님, 이사님 쭉 이렇게 올라가서 좋은 말씀들을 또 여기다 이렇게 써놔요. 써놓고서 그 다음에 이거 다시 가져가라 그래서 다시 내려갔다 올라갔다 기한 문서가 하나가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그것도 구현을 했어요. 구현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왜 안 쓸까에 대한 답을 이 나라 가서 5일 지나서 여러 사람 만나본 다음에 누군가 살짝 힌트를 주더라고요. 얘네 원래 결제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과장님이 부장님한테 올라가서 결제를 상신을 할 때 요 밑에다 1,000원짜리 하나 끼워요. 1,000원짜리 하나 끼워가지고 이렇게 싹 올려주세요. 그럼 결제가 수없이 많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1,000원이 모이면 10,000원이 되고 10,000원이 모이면 100,000원이 되겠죠. 그럼 또 이제 부장님이 또 이사님한테 갈 때는 거기다 또 한 10,000원 정도 끼워가지고 쫙 올리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피라미드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태계죠. 결제 생태계가 존재하는 나라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전자결제로 만들어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그 나라의 문화거든요. 조직 문화거든요. 그 조직 문화를 우리식의 그러니까 1대1 대응으로 대면 결제에서 전자결제로 하면 효율적으로 옮겨가야 돼. 이 사람들이 바꾸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 핵심은 뭐다? 문화다. 그들 개도국 환경이다. 그들에 대한 이해다. 걔네 거다. 우리 상품이라고 딜리버리 하지 말고 걔네가 정말 쓸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자. 이게 하나의 레슨이었어요. 정말 황당한 얘기죠?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C감자가 뭔지 아세요? 지구비의 반은 도시고 나머지 반은 농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도국에 관심이 있다면 당연히 농촌에도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업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C감자는 그야말로 감자의 씨앗이죠.
그런데 일반 씨앗이 아니라 이렇게 시감자를 따로 이제 생산을 해요. 따로 생산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의미 있는 곳을 심으면 이제 감자가 싹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시감자를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대로 하나 만드는 게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 6년 정도 최소한 걸려요. 한 사이클 돌면 G2, G3, G4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시감자를 잘 만드는데 뭐가 제일 중요한가? 그래서 현지에 있는 농부들한테 서베이를 한 거예요. 시감자 사업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감자의 품종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땅이 중요하다. 감자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낀 거예요. 느낀 순서대로 이제 딱 여기 이제 서베이가 된 겁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서 시감자가 어느 정도 물을 익을 때쯤, 생산이 될 때쯤 해서 다시 한번 서베이를 돌려봤어요.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냐? 그러니까 뭐 지식과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많이 없어요. 여전히 이제 품종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있는데 생산 기술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거의 없고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이 사람들이 답한 게 있어요. 뭐죠? 마케팅이에요. 생산을 해보니까 기술은 어디서든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생산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지력에 받쳐준다는 얘기, 그 다음에 품목에 받쳐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생산을 한다고 해서 그게 곧 소득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우리는 굉장히 일면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생산을 하면, 많이 생산을 하면 이것이 결국 소득으로 이어집니다.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경쟁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나 아프리카 같은 데는 시장의 대부분을 중개상들이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도매상들이 와서 트럭에다가 감자를 실어서 자기들이 시장에다 이제 유통을 시키는데 길 제대로 안 나 있죠. 그 다음에 트럭 하나 가지고 있으면 재벌이에요, 거의. 그 사람들이 그 마켓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서 사간 매집상들한테 결국은 가격 결정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이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이 생산을 해놔도 결국 헐값에 넘길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스토리지예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스토리지죠. 스토리지는 왜 중요하냐면 가격이 쌀 때 저장해 놨다가 비싸지면 언제든지 꺼내서 이제 팔 수 있는 이런 저장고라는 거. 감자는 사실 뭐 크게 냉장고 필요 없기 때문에 정말 크리티컬한 거예요. 그래서 생산이 될 때쯤에서 이 사람들이 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하고 절절히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례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기술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 외에도 물론 기술은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현재 풍토, 문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비즈니스 이런 일반적인 제네릭 스킬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게 제 논점입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 개발을 하냐를 봤더니 크게 두 가지 부류예요. 기술 전문가가 있고 국제개발 전문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업계에 잘못 알려진 것들이 기술이라는 게 분야고 분야라는 게 교육, 보건, 행정, 농림, ICT 뭐 해서 나는 이공계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이과 출신이어야 여기서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다고 상당히 잘못 알려졌는데요. 사실 이분들의 역할보다 저는 이분들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언제든지 아웃소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특히나 한국에서 이걸 하시는 분들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영어가 안 되고 딜리버리 스킬,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약하세요. 국제화가 안 돼요. 그 갭을 메꿔줄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 개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은 지역 분석, 수원국의 환경 분석, 사업 분석 능력을 갖고 있고 언어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요새 가장 뜨는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성과 전문가, 그 다음에 성과 관리 전문가.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낼 수 있고 더 나은 개발 효과성을 위해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는가. 우리나라도 코이카가 생긴 지 지금 25년 정도 됐는데 25년 동안 이분들하고 복잡복잡 해보다가 아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했더니 정확히 아까 그 결제판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분들에 대한 수요가 정말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사업에도 개발 전문가, 지역개발 전문가,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들에 대한 투입 요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강조해 드리냐면 저 공대도 아니고 IT 전문가도 아니고 저는 국문과 출신이에요. 저는 사학과 출신이에요. 저는 사회학교에서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쫄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쫄지 말고 본인이 이걸 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소프트 스킬이거든요.
이건 하드 스킬이고요. 소프트 스킬에서 본인이 전공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결국 뭐냐, 백투 베이식이에요. 어떤 게 좀 독일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기본적인 역량인데, 너울리지, 메서드, 매니지먼트, 비주얼, 섹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섹터는 하나에 불과해요. 섹터라는 게 이제 공학적 논리거든요. 근데 나머지 논리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충분히 많다는 걸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건 저희가 분석해본 개발 컨설턴트의 역량 스파이더그램인데, 지금 현재 빨간색이 이제 주로 일반적인 서구의 개발 전문가들, 개발 컨설턴트의 역량이라면 파란색이 이제 한국인들의 역량이에요. 한국분들은 기술은 뛰어나요. 그 다음에 숫자 같은 것도 꽤 잘 하세요. 통계 같은 것도 되게 잘해요, 한국분들이. 근데 못하는 게 뭐냐면은 매니지먼트 스킬이 약하고 리저널 스페셜리스트, 개도국 현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이런 것들을 좀 채워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진화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이건 해외에서도 이런 비슷한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개발 분야에서 중요한 건 기술보다는 능력이다. 그 다음에 학벌보다 중요한 건 실력이다. 그 다음에 실제 프로젝트를 해본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라도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개도국 환경 적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모기만 봐도 기절할 것 같아요. 라던가, 저는 바퀴벌레 정말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그렇게 해서 좋지는 않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매번 뱀이 와서 보거나 동화뱀이 출연하거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치와 철학의 정립이 되게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 근데 기본적으로 능력을 갖추어야 그 다음에 철학도 갖추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좋아하는, 지금 안 계신 다른 분의 어떤 경력 개발 모형인데, 이분이 포르투갈어과 나왔어요. 포르투갈어과 나와서 포르투갈어 하다 보니까 이제 중남미와 아프리카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지역적인 지식을 습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사에 들어가서 사업 개발하는 업무를 했어요. 이런 지역을 막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 개발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OD를 쓰게 되고, 이거 하다 보니까 또 동남아시아도 이제 다니게 되고, 사업 개발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스트럭처링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권장하는 이런 개발 기획 인력으로서 더 커나가고, 나중에는 이 농업에 대한 지식도 갖추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학 4년이죠. 그 다음에 이거 하는데 또 5년, 이거 하는데 5년, 이것도 하는데 5년. 그래서 한 20년 정도 돼서 이분이 이렇게 아마 완성이 된 것 같은데, 이 다이어그램이 주는 커리어 이볼루션의 메시지는 뭐냐면, 지금 갖고 있는 걸 절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 어디든 분명히 쓸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쌓아나가세요. 내가 지금 내가 하는 전공이 마음에 안 들어. 저는 이제 개발하고 싶어요. 그래서 뛰쳐나오시는 분이 이제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개발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퀴전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본 모형인데, 이거는 일본 에코시스템인데, 쭉 보면 컨설팅 서비스라는 게 일본에서는 하나의 산업으로 생태계로 이제 거의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루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거시경제를 하시는 분들, 농업을 하시는 분들, 교육, 보건, 토리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개발 컨설턴트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 역시도 개발 전문성을 강하게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웨어툴랜드인데, 어떤 직업이 있는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셀을 다 여러 가지를 만들어봤는데 생각보다 갈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전체적으로 이게 개발 업계를 따지고 보면은 떠돌아다니는 돈의 액수가 얼마냐, 사실 이거 추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ODA가 지금 2조 4천억이거든요. ODA만 그래요. 그런데 개발이라는 게 민간 재원도 다시 같이 포함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럼 민간 재원은 훨씬 많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7배 돼요. 그러니까 공공재원이, 개도국으로 흘러가는 공공재원이 2조라고 하면 민간 재원은 14조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특히 많아요. 그거는 외국인 투자도 많고 실제로 해외 오퍼레이션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거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개도국으로 흘러가는 재원은 아마 몇 백조, 몇 천조 단위가 아마 될 겁니다. 근데 그 물에서 여러분이 놀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제기구 많이 이제 꿈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텐데, 요거 잠시 적어두세요. 요거는 특히 유엔은 지워버리세요. 돈 없어요. 유엔은 이제 돈 없어요. 전 국제기구를 꿈꾸신다면 MDB, 개발은행을 타겟으로 하세요. 개발은행을 타겟으로 하실 때 바로 가시려고 하지 말고 하세요. 어디서든 해서 최고가 되세요. 그럼 개발은행에서 전화가 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 있으면 처음에 인턴이나 리서치 펠로 비정규직으로 가서 워싱턴이나 제네바에서 밑으로 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스펙은 이건 본인이 좀 resilience 게 있어야 돼요. 본인이 받쳐줘야 돼요. 이게 여러 가지로 나는 버틸 수 있다. 금전적으로도 그다음에 멘탈로도 버틸 수 있다. 이런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발이 100인의 마을이라면 아마 IO, 인터내셔널 오가니제이션에 가는 사람들은 1명 내지는 2.5명 정도 하면 될 거예요.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에서 개발을 하는 뭐 주관 부서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가 있긴 하고, 그 다음에 코이카와 뭐 KPI, 키앱, 뭐 연구소들 뭐 이런 조직들이 있긴 한데 실제로 공공부문에서 종사하는 숫자, 특히나 정규직으로 종사하는 숫자는 극히 드물죠. 이전에 코이카 20명 정도 선발을 하고 그 중에서도 기술직 빼고 일반직들은 아마 10명 내외 선발을 하고 EDCF는 더 적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작고, 다만 한 가지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ODA를 하는 기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거 분전하다,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분전화가 많이 되면 될수록 일자리도 많아져요. 그래서 뭐 농어촌 공사라든가 뭐 정부와 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직업들이 어느 정도 일자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NGO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글로벌 NGO에서 옥스팜이나 뭐 플랜 본부에 가서 일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 NPO라고 해서 이게 non-profit이에요. 그러니까 미션을 갖고 있는 NGO라기보다도 실제로 비영리로 운영되는 컨설팅 회사들도 꽤 미국에, 뭐 영국에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INGO의 한국지부, 대표적으로 어떻게 되겠죠. 이런 데도 있겠고, 그 다음에 순수 토종 한국 NGO, 뭐 종합 NGO, 굿네이버스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섹터 스페시픽한 NGO, 영양사분들이 하시는 리드라는 NGO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 전문 NGO도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NGO에 대한 얘기는 뭐 열정 페이까지 이거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프로핏 오가니제이션이 있어요. 저 강추합니다. 무조건 프로핏으로 가세요. 컨설팅 가실 수 있으면 가시고, 그 다음에 이건 글로벌 컨설팅, 그 다음에 개발 전문 컨설팅 다 해외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섹터 전문 컨설팅, 그래서 에코시안 같은 회사는 환경 전문,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 전문한 회사인데 개발 사업도 꽤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 에이전시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직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게 프라이빗 펀드입니다. 민간 회사가 역시 개발 분야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고용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ODA가 대부분이 사실은 시공, 그 다음에 물자 이런 걸로 지금까지 많이 떼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각하지 못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두산에서 일을 하신다, 그러면 두산에서 장비를 생산하는 두산 인프라코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장비가 개도국에 수출돼서 개도국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개발의 밸류체인 안에서 생태계 안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것과 사실 다를 건 아니에요. 꼭 이것이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역시 민간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이나 연구소 단위에서도 고용을 창출하는 데가 꽤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생태계인데요. 이거는 글로벌한 차원에서 생태계지 우리나라에서 이게 다 셀이 채워지진 아직 않았어요. 아직도 채워져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게 그 중에서는 요 부분들 NPO와 PO 부분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이런 과제를 또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이제 얘기가 끝나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빌어봤더니 이런 거 잘해야 된다. Strong Analytical Writing Abilities, 컴퓨터도 잘 다뤘으면 좋겠고, 미디어, 통계, 뭐 행정, 매니지먼트. 결국 뭐냐면 여러분 똑똑하면 돼요. 한 사람은요 뭘 시켜도 다 잘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Second Foreign Language. 언어는 어떤 언어를 해야 될까요? 개발을 하시는 분들. 자, 뭐 우리나라 베트남에 원조 많이 준다고 베트남어 배우시진 않겠죠, 여러분들은? 영어는 기본이고요. 개발의 언어라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와서 했으면 기대하는 언어를 해야 돼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사람들은 베트남어나 크메르어를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하리라고 기대 안 해요. 영어를 하리라고 기대해요. 그런데 기대하는 애들이 있어요. 불어권과 스페인어. 제2외국어를 배우시려면 불어나 스페인어를 배워요. 그것도 스페인어를 배워요. 불어보다는. 왜냐하면 불어권들은 지금 영어를 꽤 잘하더라고요. 근데 스페인어권들은 영어를 못해요.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도 경험도 필요하고 이런 거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 플렉서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어댑테이션 스킬, 포커스, 그러니까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을 많이 키우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첫 술에 배부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직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첫 번째 직업이 평생 직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은 다 첫 번째 직장에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한 번쯤, 두 번쯤 이제 움직여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커리어는 결국 계속 진화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결국 첫 번째 직장이라는 건 스태핑 스톤에 불과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졸업생들 사례를 볼 때 처음 직장들은 가기에는 얘가 좀 아깝다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다 진화해서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혁신하는 자세를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오늘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